안녕하세요. 특수교육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희 임용고시 합격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2019학년도 중등 특수교과 임용고시에 합격하였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던 것은 8월입니다. 8월, 9월, 10월, 11월 그렇게 길게 공부를 하지 못했지만 합격할 수 있었던 방법들,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저희 중등 특수교과 임용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다뤄야 될 내용량이 총 4가지 영역이 있죠. 첫 번째 교육학, 둘째 특수교육법, 세 번째 특수교육 교육과정, 그리고 마지막 특수교육학이 있습니다. 교육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공 A와 전공 B라고 나누어져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 특수교과, 중등 특수교과 수험생들은 이 4가지 영역을 모두 섭렵해야 되죠. 먼저 교육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교육학. 제가 공부를 시작했던 8월, 교육학이 솔직히 제일 걱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영역이 너무나 넓었어요. 너무나 해야 될 내용은 많은데 문제는 달랑 한 문제. 한 문제 안에 이론은 한 3가지, 4가지 정도 묻는 게 전부였죠. 점수도 20점이라서 뭐 적지도 않은 점수지만 그렇다고 전공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많은 점수도 아니었어요. 포기하기도 애매하고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기도 애매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학과 관련된 많은 강사님들의 책을 우선 보았어요. 물론 기본 강의도 있고 심화 강의도 있고 모의고사 강의도 있고 하겠지만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부족했어요. 교육학에 시간은 적게 들이면서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제일 중요한 사안이었어요. 따라서 교육학과 관련된 가장 얇은 책을 찾았어요. 가장 얇은 책. 가장 얇은 책을 찾으니까 정말 두께가 정말 얼마 되지 않는 2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교육학 책을 발견했어요. 그 책을 보니까 정말 교육학의 모든 내용들이 있긴 있었어요. 물론 깊게 정말 세부적으로 또 교육 현장과 연계되어서 서술되어 있진 않았지만 나름 교육학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다 싣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좋았던 것은 그 책에 몇 년도 기출, 몇 년도 기출, 이렇게 기출된 내용, 기출된 연도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저는 2009년도, 거의 2009년도, 2018년도까지 10개년 정도의 교육학, 기출 문제를 일단 교육과적 평가원에서 다운을 받아서 보았어요. 그래서 그 얇지만 기출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책과 그리고 기출 문제를 같이 보았어요. 그래서 어떤 영역에 나왔다라고 어떤 영역에 몇 년도에 나왔다고 하면 기출 문제를 찾아가서 보면서 그 기출 문제 보면서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구나. 현장에 어떤 교사들의 대화가 되었던 어떤 상황에 대었던 묘사가 되었던 그 내용을 보면서 교육학에서 묻고 있는 이 내용이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구나. 교육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내용들이 많았지만 제가 꼭 봐야 될 내용들만 따로 정리를 하다 보니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물론 제가 봐야 된다는 영역 이외의 내용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과감히 버렸어요. 과감히 버리고 그 대신 제가 외워야 되겠다.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포인트들은 꼭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6개의 날짜에 교육학을 넣었어요. 어떤 날은 하나의 영역만 들어가고 양이 많은 교육 심리 같은 경우는 하나의 월요일에만 다 들어가고 화요일에는 뭐 교육 평가, 교육 통계, 뭐 심리 상담까지 그렇게 많지 않은 내용들은 막 2개, 3개 정도의 영역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교육학을 전부 다 한 바퀴를 다 돌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깊게 하게 되고 정말 많이 하게 되면 불가능한 일정이지만 말씀드렸듯이 저는 꼭 봐야 될 포인트들만 정리해서 그 내용들만 외워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되진 않았어요. 물론 마음 한구석에 걱정은 있었어요. 내가 정리했던 이 내용 이외의 내용이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하지만 뭐 그런 걱정들 때문에 교육학을 하기 더 많이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하루에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반 정도의 교육학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나중 되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봐야지 라고 했던 이 모든 내용이 하루에 다 보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시험 한 2주 정도 남기니까 정말 교육학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데 하루 만에 다 볼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교육법. 특수교육법은 솔직히 말해서 저도 공부를 하던 시기에 가졌던 의문이고, 지금도 저에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여쭤보는 분들이 계신데, 법에서 안 봐도 되는 게 있나요? 법은 어디까지 봐야 되나라고 하는데, 솔직히 법은 다 봐야 됩니다. 좀 힘 빠지는 얘기긴 한데, 법은 이 문장 그대로 괄호를 쳐서 나오거나 아니면 내용이 거의 그대로 문제에 출제되기 때문에 법을 뭐 내 나름대로 재구성을 하거나 뭐 법을 막 어떤 부분은 안 나올 거야라고 버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연수원 합격하면 연수원을 가잖아요. 연수원을 가면 합격생들끼리 이제 일주일 정도 4박 5일 같이 잠도 자고 뭐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데 서로 기분이 좋으니까 이제 뭐 자기 합격 후기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정말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지만 법에서는 틀린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법이 몇 문제 나오진 않았지만 그 내용들은 다 맞췄다는 거죠. 합격한 사람들은 법을 다 맞췄다. 그렇죠. 꼭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선 법을 다 외우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교육학에서 했던 방법과 똑같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6개로 나누고 특수교육법이 총 38조로 이루어져 있죠. 이 38조를 6개로 나눴어요. 뭐 1조부터 7조까지, 8조부터 뭐 14조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하루에 법을 어느 정도는 꼼꼼히 봤던 것 같아요. 뭐 나름 스터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하는데 저는 제 혼자 법 그 부분 정해진 영역들을 꼼꼼하게 백지에 인출하면서 외웠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특수교육 교육과정입니다. 특수교육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부담되는 영역이 어디냐? 라고 묻는다면 거의 10중 8구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특수교육 교육과정 같은 경우 총론은 정말 다 외워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총론에서 편성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은 매년 출제가 되고 있고 올해도 출제가 되었죠. 매년 출제가 되고 있고 정말 그 내용들이 교육 현장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총론 내용들은 잘 외우고 뭐 이해까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본교육과정과 공통교육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공통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감각장애 학생들의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교수학습 자료와 관련된, 더 나아가서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이 제시가 돼요. 그리고 공통교육과정의 체육교과 같은 경우는 지체장애 학생들의 자세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조치를 해줄 것이냐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수교육학 뭐 그 다음에 얘기 드리려고 했던 특수교육학에서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 학생의 내용이 있어요. 시각장애 학생의 시각장애 병명과 그 원인, 뭐 특성에 대한 내용들은 특수교육학 책에 많이 나와요. 시각장애 교육, 시각장애 교육의 이해 뭐 이런 책들을 나누지만 그리고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많은 강론들에서 시각장애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해라, 어떻게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해라, 어떻게 평가해라 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좀 중구난방이라는 거죠. A 교수님, B 교수님, C 교수님이 나름의 이론에 근거해서 교수학습 방법과 교수학습 자료 제작 평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어느 하나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공통교육 과정이 있어요. 공통교육과정 국어, 영어, 체육에 보면 감각장애 학생, 시각장애, 청각장애, 그리고 지체장애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해라. 그리고 교수학습 상황에서 어떻게 자세를 취해라. 저시력 학생, 묵자 사용 학생에게 어떤 자료를 제공해라. 그리고 평가를 어떻게 실시해라까지 정확하게 이루어져 서술되어 있어요.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출판하고 제작한 곳은 교육부입니다. 국가에서 어떻게 하라고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특성이나 원인론에 대한 내용들은 감각장애, 이런 내용들은 특수교육학의 강론들을 보시되 이 학생들에 대한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어떤 조치나 그런 교육과정 운영 방안들은 특수교육 교육과정 책에 있는 것을 상세하게 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보시면서 좀 이해가 안 되신다면 특수교육학 강론에 있는 내용들과 좀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쓰신 교수님들이 또 이 강론을 쓰신 분들이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같이 특수교육학과 교육과정, 특히 공통교육과정을 따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문제도 그렇게 출제가 되겠죠. 어떤 교사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잘못된 점을 고치시오. 뭐 이런 것도 교육과정과 연계돼서 문제가 충분히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교육과정 말씀드리면 기본교육과정은 전 역시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꼼꼼히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꼭 봐야 되는 것과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나눴어요. 저는 국어과와 진로와 직업과 빼고는 다 버렸습니다. 정말 프린트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안 보겠다. 만약에 여기서 나온다면 난 틀린다. 어쩔 수 없다. 다른 영역에서 난 점수를 얻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 용기가 있나요? 아닙니다. 용기가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어쨌든 기본교육과정의 국어과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국어과에 중도 중복 장애 학생을 위한 어떤 조치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정말 시험 문제에 내기에 시험 문제 출제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현재 제가 특수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 특수학교에서 만나는 중도 중복 장애 학생들에게 적합한 내용들이라는 말이죠. 즉 특수교사를 뽑는다면 이런 내용들을 문제에 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타당성이 높은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교육과정 국어과의 중도중복 장애 학생과 관련된 내용들은 꼭 보시길 바래요. 저는 정말 2019학년도 임용에 그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거든요. 2020년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본교육과정의 진로와 직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중등교과니까 당연히 전환, 진로와 직업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꼼꼼히 보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진로와 직업 같은 경우 내용 체계부터 뭐 교사 방법들에 대해서 평가까지 꼼꼼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특수교육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특수교육학은 정말 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많이 머릿속에 넣을 수 있고 시험장에서 꺼낼 수 있을까, 인출할 수 있을까가 저에겐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개론부터 뭐 특수교육학 개론부터 뭐 각 장애 영역들별로 수많은 강론들이 있었지만 시험을 4달 정도밖에 남기지 않은 저에게 그런 강론들을 보고 하는 것은 좀 부담이었어요. 많은 부담이 있었어요. 따라서 저는 일단 그렇다고 해서 안 볼 수도 없는 게 특수교육학이기 때문에 특수교육학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필요했고 그 시야와 더불어 전체적으로 보다가 중요한 내용은 좀 깊게 봐야 될 그런 또 능력도 영역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어떤 강사님이 쓰신 마인드맵 책자가 있었어요. 그 마인드맵을 보니까 그 장애 영역별로 어떻게 그 영역의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조직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제가 그걸로 볼 수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 내용들을 보다가 좀 깊게 들어가고 싶다. 이 내용은 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깊게 보기 위해선 강론을 봐야 되는 게 원래 정도인데 저는 강론을 보기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 다른 강사님이 쓰신 기본서를 봤어요. 그 기본서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수많은 강론들에서 언급하고 서술되고 있는 내용들을 모두 다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강론을 보기 시간이 부담스러웠던 사람들은 이 책자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인드맵을 펼쳐놓고 그 해당 영역에 해당 장애 영역을 공부를 하면서 세부적으로 보고 싶을 때는 이 기본서를 보면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눈으로 마인드맵과 또 다른 눈으로 이제 기본서를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저 나름대로의 코넬식 서브노트를 적었습니다. 코넬식 서브노트를 적으면서 그 이론의 핵심 명칭이 뭐 여러 개 있다면 또 여러 개를 적었어요. 여러 개를 적고 그 명칭과 관련된 기본 개념들, 키워드들이라고 하죠. 키워드를 적고 그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서술할 것인지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출이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까지 한 페이지에 이렇게 적어가면서 나름의 특수교육학 내용들의 이론들을 정리해 나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좀 세부적인 내용들은 많이 다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해당 영역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 그리고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의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봤었습니다.
특수교육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의 서브노트를 적어보니까 한 80개 정도의 특수교육학과 관련된 핵심 이론들이 나왔고 문제에서도 거의 그 안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밖에서 나온 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아마 나왔던 건 당연히 틀렸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지만 특수교육 임용이 모든 임용이 상대평가예요. 내가 틀렸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이 맞췄다고 해서 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총점이 내가 조금만 더 높으면 붙기 때문에 굳이 모든 문제를 다 맞춰야 된다. 모든 이론을 다 외워야 된다라는 부담은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네 가지 공부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세부적으로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험을 오래 준비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3년, 4년 준비한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은 지금 8월, 9월 되면 어지간한 강사님들보다 말을 더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과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왜 저렇게 잘하지? 뭐 강사 아니야? 정말 저렇게 말을 잘해? 라고 막 두려울 정도로. 어떤 경우는 그런 사람들과 스터디하고 나면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공부의 양이 내가 부족하다, 내가 적게 돼 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루에 빠짐없이 교육학, 특수교육학, 특수교육법,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끊임없이 계속 하루하루 봐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8월, 9월, 10월 임박하면서 중요한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버릴 건 버리셔야 돼요. 절대로 특수교육학이나 교육학의 모든 내용들을 다 가지고 시험 현장에서 인출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물론 다 인출되면 좋겠지요. 하지만 사람의 인지라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과감하게 외우지 못할 것 같고 시험에 나올 것 같지 않다 하는 내용들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시험에 문제 나올 것 같다. 이거는 좀 나올 것 같고 뭐 중요하다 하는 내용들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꼼꼼하게. 과거 객관식의 1, 2, 3, 4, 5번 중에 답을 그냥 찍어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과 연계를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똘똘하게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번 2020학년도 시험 전형이 변경되었죠. 단답형의 비율이 줄고 논술형은 아예 없어졌어요. 동시에 서술형은 늘어났습니다. 서술형 문제 아시죠, 여러분? 교육 현장의 어떤 상황이 제시되고 또는 어떤 특정 내용이 제시되고 이 내용과 내가 암기하고 있는 것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내가 이해한 대로 문장을 서술해야 돼요, 답안을. 굉장히 부담스러운 과정입니다. 이해가 부족하거나 암기가 부족하고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느려진다면 정말 어려운 내용이 바로 서술형 문제인데 안타깝게도 서술형의 비율이 높아졌어요. 하지만 나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경쟁자들이 다 서술형의 비율이 높아진 시험을 치기 때문에 시험 전형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임용고시 합격 후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던 것이 8월이라고 말씀드렸죠. 8월, 9월, 10월, 11월. 어떤 선생님들은 교생이 끝나서 마음을 좀 놓았다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1학기 때 기간제 하셨던 분들 또 공부하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 기간제가 아니고 뭐 하더라도 이제 2학기가 돼서 시험이 다가와서 사전 공고가 떠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지만 너무 늦은 것 같다. 내년에 해야 되겠다. 또는 안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많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고요. 공부만 하시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건강 잘 챙겨 가시면서 최종까지 시험 임박하는 시험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희망합니다. 이상 특수교육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